원숭이는 5가지의 그 동물로, 5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임신부터 출발을 하겠죠. 자, 임신, 그 다음에 갑신, 그 다음에 병신. 나름대로의 다 특징이 있는데, 그 앞에 청간에 어떤 그 청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원숭이마다 그 작용이나 역할이 모두 틀리게 되는데, 경신. 그래서 경신으로 이 반복 순환이 되게 됩니다. 임신인 경우에는 자, 지혜와 잔재주를 모두 겸비한 성격으로 주위의 시선이나 환경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뚜렷한 사리 판단의 기준보다는 그때그때 그 현 상황에 따라서 이 임이라는 그 수의 기운을 받아서 그 금의 성질이 아주 강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응변, 언변을 타고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는 모두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 귀엽고 또 그 사랑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갑신 경우, 목과 금인 경우, 갑신은 사실은 그 팔통의 기질, 이런 것 때문에 보수적이고 남을 많이 의식하는 그 좀 무게 있는 원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양성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감과 자기 나름대로의 그 원숭이의 금의 쓸쓸한 기운, 그 사색적이고 그 정신적인 그런 계통의 그 성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의욕이기 때문에 좀 나서길 좋아하고, 그러니까 기분의 변화가 상당히 좀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희망적이고 어떤 때는 너무 밑으로 축 처지는 듯한 우울한 그런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갑신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너무 이제 요것이 바로 이제 목과 금이라서 원숭이가 나무를 타고 있는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떤 자신의 꾸준한 노력이 없는 경우, 그래서 어떤 일에 있어서 방심하는 경우에 그런 실수를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갑신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병신인 경우에는 정열적인 원숭이다. 화와 금이 만나기 때문에 화를 만나면서 변형이 된다. 그래서 금의 소란스럽고 이런 기질들이 아주 더 요란스럽게 표출되는 그런 원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분열 발달하는 과정에서 능수능란함이 많은, 그래서 즉흥적이고 저돌적인 급진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병신의 성격이고, 어떤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자신의 그런 예인 기질을 많이 표출하는 예술가적인 기질이 다분하게 있다. 아주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의 무게가 화를 만나면서 녹잖아요. 그러면서 좀 금이 무게가 떨어지겠죠. 가벼워지면서 경거망동. 자신이 덕을 베풀고도 너무 드러낼 때 오히려 자기의 인덕을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병신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몰입형, 열정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것도 바로 이 병신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신. 무신은 그 말 그대로 토와 금의 그 편안한, 그리고 그 듬직한 면이 많고, 그 원숭이의 그런 경거망동하고 이러는 성격보다는 어떤 큰 일을 계획하고 큰 것에 대해서 양성적인 그 욕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침착하다. 사주에 무신이 들은 사람들은 침착하고 무게가 있다. 그래서 그 원숭이의 성격이 좀 이렇게 가벼운 쪽으로 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의 같은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격이 많고, 또 남의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교성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서 그 일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는 아주 그 사업적인 수완도 그 뛰어난 것이 바로 그 사주에 무신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신은 금과 금입니다. 금과 금이라 가장 인덕이 많고 주위에 사람이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경신의 특징은 양금과 양금이 만나기 때문에 항상 불안정합니다. 이것은 좀 편안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그런 자벽, 욕심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어떤 심사숙고하는 면이 그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신은 인덕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툼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매사에 일에 임할 때는 경망스러움을 줄이고 신중하게 행해야만이 일의 실수도 줄어들고 마음도 스스로 여유를 찾아서 안정이 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그 원숭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원숭이의 가장 특징은 그 풍류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풍류, 보헤미언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일정한 직업 갖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자기의 재주를 잘 살리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년에 힘들더라도 자신의 그런 재주를 인내하고 그 하나의 그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만 해준다면은 그 탁월한 남들보다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항상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원숭이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업을 갖기를 꺼려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낭만과 즐기기 좋아하는 그 서방금의 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원숭이는 열매입니다, 열매. 근데 좀 연글지 않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직 덜 자란 열매. 그런데 수확의 기쁨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 과정, 목이라든지 화의 과정, 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얻어낸 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과 상극되는 목의 성질, 이 목의 성질을 잘 이해를 하고 항상 오뚜기 같이 반복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그런 좋은 점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어서
부부 결합이 힘드나 자식 사랑이 강한 것이 원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일찍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아주 일찍 한다든지 아주 늦게 하게 되는데, 일단 자식이 생기면 자식 사랑으로 원숭이는 기울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원숭이는 금의 성질이라서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핑계. 그런데 언금의 그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소리가 너무 강력해서 사람들에게 핑계성 언어들, 뭐든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 안 하려는 데서 자신의 그런 어떤 양금, 불안정한 금이 언제 파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항상 인정하려고 하는 자세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숭이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